자, 먼저 첫 번째 핫이슈 리포트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당을 창당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둘의 사이가 격화되면서 좀 2차 전지 시장이 불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미국, 일본 일론 머스크 간의 이 갈등이 더욱 좀 격화가 되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여파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 단기 부담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이 아메리카 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좀 공식화하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이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 이 머스크 역시 이에 반박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좀 극단을 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같은 이 갈등은 어디까지나 이 정치적인 이슈에서 이 비롯된 단기 노이즈로 좀 보는 게 맞고요. 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2차 전지 산업 전반의 이 수요 구조나 이 성장 방향성까지 좀 뒤흔들 정도의 이 본질적인 리스크는 좀 아니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이 중국 등의 이 주요국들은 여전히 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이 배터리 산업 확대를 좀 국가 전략으로 좀 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국내 기업들 역시 이 북미 현지화와 이 공급망 구축을 좀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은 이 주가 조정의 일시적인 좀 요인일 수는 있어도 이 산업 전체의 이 구조적 성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슈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소식에 2차 전지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로보택시 상용화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이제 2차 전지로 쏠렸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된다라면은 전기차 수요가 함께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등 곧 이제 배터리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금리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투심은 좀 이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관련주는 단기 기대감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 양산 시점과 또 이제 생산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또 ESS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와 ESS 사업이 좀 확대가 될 시에는 이 2차 전지 업종에 좀 의미 있는 수요 확대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유일하게 좀 전기차 100%라는 구조를 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도 자율주행 전기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로보택시가 이제 수요가 좀 확대가 되면은 이 점차 배터리에 대한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ESS 사업은 이 전력망 안정화와 이 재생에너지 확산 흐름 속에서 이 대용량의 배터리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ESS용 이 배터리를 좀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좀 수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결국 이 두 개의 사업이 2차 전지 주들의 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죠. OBBBA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로써 청정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좀 대폭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미국 의회가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감세와 이제 정책 변화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보조금이 지금 이제 조기적으로 이제 축소될 예정이지만은 핵심 산업에 대한 이제 지원 기조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변화는 오히려 이제 경쟁력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시장 선점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고 그리고 IRA 이후로 이제 미국 내의 생산 거점도 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들리지 말고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에 집중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슈 속에서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는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업종이 좀 반등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과거에도 고객사 재고 조정이나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가 좀 반복이 되면서 좀처럼 이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지 못한 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역시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이 실적이 대체로 좀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어제 2분기 실적 발표에 좀 보조금을 제외한 이 기준으로도 이 6분기 만에 이 실질 흑자를 좀 기록하면서 네. 의미 있는 전환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기초 체력 자체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이 좀 보는 시선도 조금씩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 흐름이 실적의 확대와 함께 얼마나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현재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역시 좀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좀 이제 부진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된 측면과 그리고 고금리 기조의 여파가 좀 이제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비 유축과 이제 기업 투자의 감소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 등으로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환율이 또 불안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원자재가 가격이 부담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재조정까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좀 약간 더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의 상황은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실적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정리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지 비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좀 이제 최적의 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던 2차 전지 섹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에는 또 전기차 수요 둔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이 성장세가 좀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은 건 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 재고 조정과 이 보조금 축소 이슈가 좀 겹치면서 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이 예년 대비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시장 자체가 좀 꺾였다 보기에는 좀 이릅니다. 이 중국은 여전히 좀 세계 최대 이 전기차 시장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신차 출시와 이 배터리 설비 투자 확대가 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 정책까지 좀 따라가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비우호적인 정책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에 관련 보조금 축소와 같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화가 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좀 이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수요 둔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자체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전환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각 기업들의 이제 기술 혁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국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요 둔화가 곧 전체적인 위축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 이런 부분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럽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 문제잖아요. 네, 유럽은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유럽 내 점유율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전방 시장의 이 낙수 효과를 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이 유럽 시장 점유율 회복이 좀 핵심 조건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열리는 인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중국이 유럽 현지 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왔었는데 이러다가 중국에게 뺏기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이제 정조준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네. 현지 생산 기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CATL이라든지 BYD 같은 기업들이 독일이나 헝가리 등지에 이제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 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일찍이 이제 유럽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었지만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제 중국과의 싸움이 좀 이제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 수혜까지 받는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내에 공급망을 갖추게 된다라면은 판도 변화가 좀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앞세워서 고객사 신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이제 우위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재편되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이제 다시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살아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상황인데요. 자, 하반기 2차 전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반기 이 2차 전지 업종은 여전히 좀 업종 전체의 방향성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좀 환경입니다. 이 전방 이 전기차 수요 회복이 좀 더디고 이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과 그리고 투자 지연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실적과 이 수급 측면에서 모두 좀 제한적인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 ESS나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 기대감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와 이 프리미엄 배터리 수요 확대와 같은 이 신규 모멘텀은 일부 기업 중심으로 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하반기 전략은 업종 전체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 하반기부터 이 실제로 수요 회복이 좀 체감이 되거나 이 고객사 수주 흐름이 좀 살아나는 종목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뭐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매도의 타이밍일지 궁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나 분석 리포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반기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전체가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고 옥석 가리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탑3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노우민 자문역과 세 가지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2차 전지주 이제 탑3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에 주가가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최근에 하지만 이제 2분기 이후에 실적 반등성이 커지면서 다시금 이제 관심이 몰리며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배터리 소재와 이제 생명과학 사업부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성장성과 시너지도 중장기적인 가치로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IRA 이후에 이제 북미의 이제 소재에 대한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 수혜가 확대되면서 실적 체력이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밸류 그리고 소재에 대한 경쟁력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3로 LG화학을 선정하셨는데요. 2위는 어디일지 너무 궁금한데 2위는 어딘가요? 네, 2위는 메가터치입니다. 메가터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로 테스트핀 수요 기대감으로 이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이제 차세대 4860 원통형 모든 배터리 타입용 테스트핀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로보택시 등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은 고실내 그리고 고정밀 부품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가터치의 이제 주요 수혜가 좀 이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세대 배터리
배터리 부분이 이제 나트륨 이온 전고체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로보택시와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는 그런 두 축에서 수혜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저는 이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상승하는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량 축적의 기회가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우민 자문역의 2차 전지주 탑3와 탑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2차 전지주의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되고 있는데요.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은민 자문역이 선정하신 대망의 탑1 어떤 종목인지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직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2차전주 탑1 힌트를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숫자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9% 급등하면서 수익성의 반등에 성공하였고요. 정밀화학 등 여기 4개 사업 부분을 고르게 버티면서 실적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ATL에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수출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 역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하드카본 소재를 자체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이 소재는 리튬 대비를 해가지고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높고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도 핵심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나트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1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2030년에는 거의 한 14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성장성과 같은 삼박자를 통해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옥석 중에 가장 옥석이라고 생각하셔서 고르셨을 텐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긴 조정 흐름에서 코스피가 3,100이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네.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소외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 실적을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오는 이제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의 시점에 맞물려서 2차 전지 수요가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AI 같은 이 전력화를 통해 가지고 트렌드에 맞게 이제 고효율, 고안정성 배터리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기존에 있던 리튬 이온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나트륨 배터리용 하드 카본 기술을 이제 선점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모 회사의 메가 이슈까지 겹치면서 기술력과 실적을 동시에 갖춘 중소형 종목들이 좀 이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기대감에 점진적으로 수급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단순히 이제 테마를 따라가는 장세일 뿐만 아니라 실적이나 기술이나 구조적 변화 요인을 함께 이제 작용하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에 채널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이 앞에 있는 세 종목에 대한 리포트와 또 추후 브리핑까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민 자문역이 직접 픽한 2차 전지주 탑1이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주식 차트 보는 거 어려우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요. 차트 분석에 A부터 Z까지 저희가 준비한 전자책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